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오. 사실 BGF 리테일 하면은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어떤 회사인지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BGF 리테일은 편의점 중에 CU라고 아시죠? CU. 네, 바로 그 회사이고요. CU 이전에는 패밀리마트라고 그쵸. 이제 했었던 회사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그 유통, 근데 그 유통뿐만 아니라 푸드나 휴먼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펼치고 있고요. 또 1989년도에 첫 편의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재현 씨가 좋아하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회사입니다. 예. 네, 점포 수만으로도 국내 1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현 씨는 CU 편의점에 대해서 평소에 좀 어떤 이미지 갖고 있어요? 일단 도시락이 굉장히 맛있다. 어. 네, 그리고 CU에서 파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PP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CU에서만 파는 그 여러 가지 그 젤리와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역시나 일단 편의점은 가까워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CU가 집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CU를 좀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좀 채용도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BGF 리테일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우리 인재상을 살펴보면은요, 인재상은 정직, 팀워크, 학습을 강조하는 열정과 도전을 가진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가 영업관리직이에요. 유통업계에서는 무조건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직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어떤 자질이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 편의점은 네. 입점이 가능한 그 후보지의 상권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상권 분석.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개발을 하고 가맹 계약을 하는 그 전담 팀이 또 따로 있고요. 네. 점포의 매출을 분석을 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그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이 있으면은 새로운 어떠한 지역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요즘에 진짜 편의점 전쟁이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정말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점을 전담하는 그 부서도 있고 또 그 개발 지원이나 영업 지원, 점포 교육, 점포 계약, 또 상생 협력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영업 지원에서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 사진 출사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네. 학점은 4.07점입니다. 높아요. 졸업 예정이고요. 경력으로는요. 한영회계법인에서 5개월간 네일링룸 업무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4개월간 서울 각 고등학교 재산 및 재직교사 호봉 검수를 했다고 하네요.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관리직은 운전면허증이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죠. 이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이 사진 출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특기래요, 특기. 그러면 이제 단순 취미가 아닌 걸 텐데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질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그리고 대내외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이 좀 다소 안타깝습니다. 그쵸. 네, 물론 최근에 스펙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네. 어떠한 인상을 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사실 조금 짧지만 반대로 좀 회계 관련 경력은 좀 눈에 띄거든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직접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지금 이 지원자가 지원한 부분이 영업관리직이에요. 네. 근데 영업관리직은 본인의 적성하고 잘 맞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적성을 볼 수 있는 관련 사항이 지금 잘 안 보이고요. 네. 만약에 하나를 조금 찾는다면 축구라는 취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단순히 운동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축구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교류
교류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영업하고 잘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볼게요.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네.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예,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동시에 묻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1번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2번 병아리에서 든든한 병사로. 네, 두 개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로 나눠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듭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자, 아마도 편의점 그 CU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같은 CU. 정확하게. 이렇게 네,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면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또 병아리에서 든든한 병사로. 아마도 기업에서의 포부가 병사가 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상상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확 닿는 표현이면 어떨까 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표현들, 이렇게 은유법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표현법을 아예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제가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원초적으로 매일 보고 매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슈퍼마켓과 비슷하지만 다른 편의점을 처음 만난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패밀리마트, 현재 CU였습니다. 많은 대학생이 그렇듯 혼밥을 할 때, 운동 후 음료수가 마시고 싶을 때 등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CU입니다. 더군다나 땡땡대를 다니고 있는 저로서 2년 전부터 모든 단과대 건물과 기숙사 등 모든 곳에 CU가 있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GS 리테일이 아닌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헤이루와 집밥은 CU와 같은 PB 상품으로 한번 맛본 손님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 때문입니다. 병아리에서 든든한 병사로. 입사 후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성실함을 가지고 SC로서 지역에 맞는 상품을 더 잘 보이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세심한 배려로 출근하기 즐거운 점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 SC로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쌓게 되면 BGF 리테일 안에서 행해지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우리의 CU를 세우면 성공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점포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BGF 리테일에서 큰 한 방의 성공을 안겨줄 역량을 가진 직원은 못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톱니바퀴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BGF 리테일이 작지만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또 소박하게 쓴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보완? 우리 혼밥을 하면서 친구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긴장감 없이 작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공적인 문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에세이를 써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약간 가벼운 느낌이 글 전체적으로 조금 느껴져서 가볍다. 그런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걸리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쟁사인 GS 리테일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큰 성공을 안겨줄 역량을 가진 직원은 못 된다고 좀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좀 위험하죠. 경쟁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성격에 우리가 보통 왜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 쓸 때에도 네. 예. 단점을 쓸 때에도요. 왜 읽다 보면은 왜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도록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한다는 거는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떤 성향이 의심되는 거죠. 평소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과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집중하고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량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는 그 바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무에서 뽑거나 네. 내가 지원을 한 직무에서 관련된 역량을 뽑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서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정직, 팀워크, 학습, 열정, 도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은 이 중에서 뭐가 되냐면 팀워크나 또는 열정, 도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경험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딱 나오네요. 뭐 공동의 목표, 팀워크이구나. 네. 그러면 팀워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었다. 공동의 목표라는 단어에 원초적으로 좀 집중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제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팀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좋을 거라 그랬는데요. 너와 내가 모여 우리 팀워크를 표현해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용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을 할 때 10시간이 걸린다면 3명이 역할 분담을 하여 3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이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콜스라는 곳에 채소를 다듬은 후 패킹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두기 직전에 슈퍼바이저로 일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시키는 일만 해서 몰랐지만 관리자로서 큰 그림을 생각하며 느낀 것이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어야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 였습니다. 시급제였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새벽에 일하는 동료들을 8시간을 계속 채찍질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윗사람들이 원하는 채소마다 업무 할당량당 일 종료 시각을 외우고 저희 아랫사람들에게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동선과 업무 위치를 설정하여 일하였습니다. 일의 능숙도가 올라갈수록 일의 종료 속도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어 동료들에게는 휴식 시간을 자주 주어 능률을 올리고 윗사람들에게는 예측한 업무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끝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 경험은 소통보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소재와 내용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소재를 뽑을 때 인재상에서 뽑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팀워크인데 이제 여기서는 소통 능력을 뽑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원하고 있는 단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단어로 조금 가져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통도 나쁘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으로 쭉 이어나가면 되는데 소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뒤로 이제 가면서 드니까 네.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고 또 내용 중에서 한번 보시면은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 슈퍼바이저로 일한 경험,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선과 업무 위치를 설정한 것 등 핵심을 전혀 짚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공동의 목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대로 소통만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주제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들고 네. 또 이제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인재상에서 뽑은 팀워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네. 이 CU가 과감한 변화로 빠른 성장을 이룬 회사로 이름이 났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가 동의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 왠지 그 혁신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금 조금 풍겨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혁신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처럼 조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쓴다면 네. 모두의 동의로
혁신을 가능케 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어감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가 동의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 회계 법인에서 인턴을 하면서 유용한 혁신이지만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본 업무는 등기를 발송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투적 번호가 주어지는데 일일이 수기로 입력한 후 총무팀 폴더에 누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00명에 달하는 각 직원이 자신 등기의 위치가 궁금하여 연락이 오면 일일이 저희가 찾아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주 다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엑셀 바코드 글꼴을 활용하여 등기를 맡길 때 같은 바코드가 인쇄해 있는 종이를 2장을 뽑아 하나는 등기에 붙이고 하나는 발신자에게 드리며 관련 정보를 회사 인트라넷 폴더에 공유하여 스스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만들자는 안건을 사수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엑셀 수식을 만들고 폴더도 지정받아 비서들과 상무님께 여쭤보았지만 대답은 NO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지금의 것에 적응해 있는데 뭐하러 변화를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 변화일 수 있었지만 직원을 교육 및 적응시키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변화는 매력적이지만 비용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이 다른 학생들은 허가하기 어려운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일개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러한 경험까지 했다는 건 정말 귀한 경험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 안에서 잠깐만 보면 영업관리직이 필요한 역량 중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 안에서 그 영업관리직에 다양한 역량들이 있었을 텐데 좀 연결되는 그 에피소드를 가져다가 썼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왜 상사에게 소통하는 능력이라던가 네. 다양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영업하고 연결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글에서는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더 덧붙였으면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글의 흐름을 제가 잠깐 한 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변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비용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혁신에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학생이 배웠다는 점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죠.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네. 비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사에게 설득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설득을 했으면 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배운 점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운 점을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또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 또는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웠던 점, 이러한 점들. 그럼 단순히 비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말고 조금 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변화와 혁신은 다양한 위험들이 있다. 이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한 정신으로 이 기업에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네. 훨씬 더 글의 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립되는 입장이나 관점을 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본인의 행동 사례,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네. 이 영업 관리가 다양한 고객과 직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직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든지 역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질문에서 어떠한 역량을 물어보는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딱 보면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얘기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선생님?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학생이라서 그냥 학생다운 단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개콘에 나왔던 코너 이름 그렇죠. 대화가 필요해. 이런 거 그러게요. 생각나기도 어머니 하고 그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대화가 필요해. 소위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상대방과 매일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4명의 장애인 직원 중 한 분과 같은 사무실에서 5개월 동안 일하였습니다. 그분이 지적장애 4급과 자폐증을 앓고 계셔서 한 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아니라는 아집이 있어 자주 업무 처리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 업무가 문제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대립하는 이유는 제가 새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 무작정 저를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서로 신뢰를 쌓고 설명하기 위해 사적으로 친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자주는 못하였지만 퇴근 후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통하였는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기점으로 대립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제 말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감을 주는 일은 대화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 대립하여 낭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 평범한 소제목에 비해서 경험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은 그 소제목에서 대화라는 표현이 내용 안에서도 대화라는 표현이 조금 공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언급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대화 능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네. 예, 요걸 가지고는 설명하기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조금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앞부분에서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직원이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또 그걸 장애 때문이라고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극도로 좀 자기 입장에서 좀 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표현상의 문제가 좀 없을까요?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위험하죠, 솔직히 문제가 돼요. 말하면. 그리고 네. 앞뒤 문맥도 좀 맞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 저를 싫어하는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예. 너무 공적이지 않은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와 같은 그런 식의 지금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문제를 조금 잘 질문을 봐야 되는 게 네. 대립되는 입장이나 관점이었어요. 네. 과연 이 상황이 대립되는 입장과 관점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는 본인이- 대립이라고 예. 대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건 자기가 혼자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주제에서 어떤 주인공이 있다면 네. 지적장애 4급과 자폐증을 앓고 계셔서 한 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그 아집이 있어. 요거가 이제 되게 위험해요. 예,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꼭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지금까지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일단 글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역량,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글이 처음과 끝의 내용이 이게 일관된 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신은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해는 좀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전체적으로 모든 글이 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감정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신의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나타냄으로써 조금 이게 좀 객관화시켰다는 것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구를 좋은 친구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좋은 친구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 연작관들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내가 글을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저는 오늘은 우리 재환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처방전에 대해서 네. 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공적인 문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 네. 공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T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재환 씨한테 드릴 건데요. 네. 최근 편의점이 도시락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도시락 다음은 어떤 아이템의 전쟁이 될 것 같은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최근 도시락 전쟁이 있었는데 도시락은 정말 10대, 20대 사이에서 또는 30대까지도 그냥 이 손님들, 고객님들을 이제 유치하고 간다는 가정하에 4, 5, 60대까지 잡는다면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기 좀 편합니다. 그 30대까지 편할 텐데 4, 5, 60대가 가진 그 투지폰을 쓰지 못하면서 스마트폰을 써야만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도맡아서 이렇게 좀 팔고 어차피 모바일 상품권을 써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4, 5, 60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또는 모바일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마 요 다음 세대의 이 편의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너무 훌륭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 편의점 사업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는데 이런 네네. 질문 꼭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바일 상품권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네. 게다가 투지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의성을 네네. 위해서 이런 얘기 너무나 좋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외국의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네. 대만 같은 데에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다 장사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은행 업무 같은 걸 잘 못 보잖아요. 예. 은행 업무 뭐 지로를 낸다거나 무슨 공과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다 해주고. 네, 맞아요. 네. 예. 우리 고속도로 요금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외국의 편의점의 사례를 들어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업계 영업관리직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모든 직무가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우리 특히 영업관리직은 본인이 적성하고 정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대비되는 게 회계하고 영업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우리 딱 봐도 다르겠죠, 그죠? 그렇죠. 예. 회계에는 회계에 관련된 적성이 있을 거고, 영업은 영업에 관련된 적성이 있을 건데, 그러한 적성이 나에게 있는지, 그럼 분명히 적성이 있다면 관련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들하고 직무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격증보다는 경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적성이 맞다면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BJ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취준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임기만 대표, 강영규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용감한 미녀 토너너 최은선 학생,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 함께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한 씨는 네.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혼자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같이 공부를 못해요. 혼자 해요, 항상. 그리고 누구에게 뭘 안 줘요.
욕심쟁이. 밥을 사주거나 그러지 이게 저만 알고 있고 막 그래요, 약간. 네네. 아무래도 혼자 정보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많은 사람과 정보를 함께하고 함께 네. 공유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그렇죠,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취준생들 사이에서 스터디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도 스터디 경험은 있으시죠? 네네. 네, 얼마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는 토익 스터디도 어, 해보고 뭐 네네. 면접 스터디 오. 아니면 지금도 취업 스터디 일주일에 네네네. 2번씩 우와, 하고 있어요. 직업이네요. 스터디왕. 예, 우리 윤선 학생도 네, 혹시- 저도 스터디 경험 있는데요. 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약간 면접 스터디 같은 거 좀 했는데 그거 정도 네, 그렇게 기억이 좋진 않네요. 또 줬어요. 파이팅! 네. 화이팅! 네. 이 그 그렇군요.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네. 취업에 그 성공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본인들이 활동했던 취업 스터디 1위가 뭘까? 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혹시 어떤 걸 것 같아요? 왠지 저 토익 토익이요? 스터디. 외국어. 외국어 스터디. 네, 조사 결과는 네네. 역시 뭐 맞습니다. 그래요? 스펙과 전공에 관련된 스터디였고요. 오케라. 네. 그다음에 기업이 있잖아요. 뭐 네. 삼성, CJ, LG 등 네. 목표 기업형이 2위. 그리고 3위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기업 규모형. 네. 네, 그리고 4위가 아나운서, 마케팅, PD 관련 스터디였는데요. 역시 보니까 네. 가고자 하는 길을 그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 스터디 했어요? 네, 저는 많이 했죠. 그 지금 같은 그래서 취업할 수 그래, 있었군요. 그런 거. 네. 동기들 중에 또 잘 되시거나 막 이렇게 네, 다 많은 아나운서- 친구들이 아주 좋은 아나운서가 회사에 됐어요? 네, 우와, 많이들 붙었어요. 대단해요. 그 네. 스터디를 가르쳐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스터디가 취준생들 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 스터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스터디에 관련해서 무엇이 나올까요? 짠, 카톡. 네. 왜죠? 카톡. 카톡 근데 스터디. 저희도 네. 단톡방 SNS 그쵸. 기사 네, 스터디를 맞아요. 같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카톡으로 공부하고 또는 카톡방에서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 저희 이제 네. 프로그램 중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첫 번째 키워드 네. 준비한 윤선 학생. 네. 있으시죠? 뭐예요? 네,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최근 카톡을 이용한 스터디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색 스터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르르릉 일어나서 이렇게 모네콘 같은 것도 있고요. 우와. 도서관에 갔는지 사진을 찍어서 서로 감시를 하기도 우와. 해요. 또 이동 시간에는 서로 상식 문제를 내고 마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 맞아.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게 딱 상식을 맞아요. 서로 내고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모닝콜처럼 그 시간에 안 나오면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카톡 스터디가 있죠. 네.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24시간을 그 스터디 멤버와 함께 하는 거가 조금 굉장히 신기하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비범한, 좀 더 평범한 것을 벗어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스터디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에 대비한 네네. 면박 스터디. 면박 스터디. 예, 압박 면접. 그래서 또는 아까도 윤선 학생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네. 이른 아침 그 어디서 모이자. 어, 그래서 네네. 언제까지 모여서 헤어지자라고 네네. 하는 네네. 기상 스터디. 네네네. 그다음 네네. 뭐 밥을 함께 먹자는 네. 밥터디. 밥 터디. 예,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네네. 술 마시거나 당구를 치는 술터디 또는 강터디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터지. 정말 진짜 술터디 당터디 뭐 굳이 그 스터디까지 해야 하는가 싶은데 그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면박 스터디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뭐 두 학생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누가 막 면접 볼 것처럼 질문해요 막 이렇게. 제가 면박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네네. 모이진 않았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뭔가 우리 좀 날카롭게 해주자 네. 하다가 한 명이 뭔가 자기가 욕을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엔 또 자기 당한 대로 갚아주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네네. 전반적으로 좀 되게 뭐 살벌해진 경험은 있습니다. 세상에. 윤선 네, 학생이요? 저는 네. 이제 약간 언론사 그런 스터디 준비했을 때 면박. 네, 서로 이렇게 뭐 대본을 읽거나 이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는데 그때 면박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했죠 그리고. 저요? 아, 저는 착해서 그런 거 잘 받은 대로 못해요. 갚아주는. 받은 대로 보여. 내는 데는 몰라도 네 아니에요. 눈에 피는 몰라. 근데 뭐 아무쪼록 잘하려고 참여한 그렇죠. 스터디인데 어. 들어가서 외모 지적받고 맞아요, 학력 맞아요. 지적받고 이렇게 되면은 멘탈 속상하죠. 붕괴 현상이 좀 올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성적 이어가지고 너 뭐 이렇게 나와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대놓고 한마디로 면박을 주는 거죠. 인신 그러면 공격을 하는 예, 거군요. 주로 이제
그 영업이라든지 뭐 사실 이런 부분이 힘들잖아요. 네. 또 뭐 우리 고객사를 찾아갔을 때 또 항상 마음에 드는 고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고객들이 뭐 험하게 대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대한 이제 대응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접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방주사 맞으면은 당황을 좀 안 할까요? 실제로 이런 스터디가 도움이 될까요? 혹시 한 학생 어때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숙이나 산행 이런 거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는 산행 스터디 또 MT 스터디를 통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스터디가 더 생길지 좀 기대가 되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카공조. 앞에 카톡으로 공부하는 족속, 뭐 모임. 왜 그런? 차에서 그러니까요. 공부한다는 건가? 카공조. 맞네. 그 버스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점짜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누가 준비했죠, 혹시? 네, 한 한 학생이 학생이네요. 뭐죠, 이거? 정답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아, 겁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네. 조. 참 잘 줄여요. 취준생들이 예. 생각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별로 그쵸, 없어요. 맞아요. 도서관은 너무 또 조용해야 되거나 음식을 먹기도 좀 눈치 불편하죠. 보이고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카페다 보니까 요즘 카페 가면 취준생 손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명이 공부하는 공간도 없어서 힘든데 그러면 취업 스터디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취업 스터디는 보통 어디서 해요? 취업 스터디 공간이 부족하고 공부는 해야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이런 장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서도 스터디를 하는데 술집이 낮에는 비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장님들께서는 낮에 이걸 스터디 대여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기도 좀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술집에 낮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다른 사장님이 와서 가게를 이렇게 빌려주고 거기서 다른 영업을 하라. 요즘 이렇게 가게를 이색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영업 시작하고 이제 술만 마시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망하는 지름길이네. 네. 아쉽게도. 네, 모쪼록 취준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쵸. 공간이 많아졌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스터디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무엇일까요? 도를 뭐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길거리에서 그냥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재한 씨 많이 받아요, 이런 질문? 저는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머리를 자르셔야 될 것 같이 머리를 잘라야지 복이 네. 들어올 것이다. 근데 머리가 길고 나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분은 틀린 걸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 도를 아십니까? 많이 뭐 받아봤죠, 같아요? 보미 저요? 씨도. 네. 저는 많이 안 받아봤어요. 대시만 받았구나. 대시 그렇군요. 뭘까요? 네. 글쎄요, 이게 뭐 취준생들이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네네. 데로 빠지는 거 아닐까요? 도에 빠지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너무 위험한데 걱정되네요, 진짜. 산으로 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멘탈이 약한 상태라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어딘가 기댈 곳이 없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색다르거나 조금 좀 감춰진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하신 임기만 대표님. 스터디를 빙자한 도를 아십니까?가 유행하고 있으니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요즘 취업 스터디를 빙자해서 도를 아십니까와 네. 같이 이러한 그 사이비 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네. 어학이라든지 면접 또는 신문 구독과 같은 스터디를 빙자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종교와 연계해서 이걸 포장을 해서 유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근절돼야 되겠죠. 공부하려고 모였더니 도를 물어보고 야. 또 제사 지내자고 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 그쵸, 인사랑 쌤. 네, 그래서 취업 카페에서는 네. 세 명이 하는 스터디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다. 또 땡땡 동에서 하는 스터디는 다단계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한다고 해요. 다단계까지요. 네, 요즘엔 진짜 너무- 취준생을 네. 목표로 해서 다단계도 대학 가서 엄청 성행한다고 TV에도 많이 났었어요. 너무 진짜 슬픈데 이건 취준생들의 가정을 두 번 죽이는 울리는 일이에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윤선 학생은 이렇게 스터디 갔는데 돈을 내라 이러면은 돈 안 낼 거죠. 저는 뒤집어 엎죠, 그냥.
근데 아까 면박 스터디 했는데 자기는 욕을 안 했대. 이런 사람이. 사실 여기서 좀 들키네요. 모순쟁이. 만약 한 학생이 스터디하러 갔는데 돈 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스터디장을 제가 합니다. 제가 꾸리고 그러면 좀 졌어. 또 졌어. 지금 없기 전에 접대. 내가 스터디 장을 하면 그럼, 아예 그럼 사기를 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없죠. 스터디원들이 불쌍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생을 올리는 사기, 상술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취업 스터디와 관련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나 홀로 스터디 대 취업 스터디입니다. 네, 먼저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얼마 전 원하던 기업의 인적성에서 낙방했습니다. 혼자 공부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는지 그대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나 인적성 떨어졌어. 23시간씩 공부했는데. 너 혼자서 궁상 떨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야, 거봐. 혼자 하면 안 된댔지. 너 우리 스터디 가입해. 여기 선배들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붙었어. 내일 아침 7시까지 꼭 와. 7시? 난 새벽 6시에 잤는데. 뭐래, 꼭 와. 재현아, 여기야, 여기. 인사해, 여기 우리 스터디 팀원들이야. 안녕하세요. 자, 스터디 룸비 내시고 유지한 10,000원 줘. 10,000원?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뭐야? 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까? 커피? 응. 뭔 커피? 밤새 공부했더니 막 잠이 와. 아, 역시 커피 좋다. 자, 이제 공부. 아, 근데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안 봤어. 나는 공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부 언제 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이게? 이거 문제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아니, 이 문제가 점심시간이다. 밥 먹고 가자. 무슨 밥을 먹어 벌써? 보면 이거 취업 스터디야, 실목 스터디야. 아이, 그러니까 취업도 하고 친목도 쌓고 우리 친해져야 진짜 알짜 정보도 넘겨준다고. 이게 뭐야? 야, 너 혼자 검색해서 절대 모르는 알짜 정보. 아, 세상에. 네, 저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보다 친목에 사는 시간이 더 많은 스터디.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예. 아,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정말 많은 신기하네요. 사람들이랑 또 정보를 교류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또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나의 생활 습관보다는 일단 스터디의 생활에 맞추게 좀 되는 거겠죠. 어쩔 수 네. 없이. 네. 네. 근데 이게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원의 이런 생활 이런 거에 맞출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거랑 좀 반대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스터디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도 자기 자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은 직장에 정해진 규칙에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맞추려면 취업 스터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 팀이 뭐 벌써부터 팽팽한데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취업 스터디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취업 스터디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스터디를 통해서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장단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이는 특히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슬럼프, 나태함, 또 의지가 박약해지는 것을 서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터디가 침묵으로 변질되는 것은 엄격한 규칙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나 홀로 스터디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공동체 생활이고 또한 스터디 룸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오히려 시간 운용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취업 스터디 관문이 높아져서 가입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아니고 단지 취업 스터디 탈락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마치고 술을 먹기 위해서 목적이 이상한 스터디 등 그런 이상한 멤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술터디, 당터디 등 변질된 스터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취업 스터디와 나 홀로 스터디,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취업 스터디를 고민하는 학생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하은 학생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스터디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혼자 공부할 때는 사실 얻을 수 없는 정보나 그리고 또 같이 모인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정보가 모여서 정말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맞아요. 또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만난 경쟁자인과 동시에 동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보 공유가 네네.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취업 스터디를 하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격증 정보, 그다음에 채용 트렌드, 뭐 또 면접 정보, 서류 전형, 뭐 채용 프로세스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용기를 얻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돼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자소서 10번 쓸 거 한 20번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취업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정보 공유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또 단점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각박한 취업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얌체 취준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스터디 가입 후에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연락 끊고 잠적하거나 아이고. 아니면 다른 스터디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채용 시험을 응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예시를 들자면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스터디원한테 내가 비기업 채용 볼 테니 그 이제 최종 면접만이 남았는데 자료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300페이지짜리를 넘겨줬대요. 네. 근데 소식이 없길래 떨어졌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이제 스터디를 또 탈퇴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료만 받고 거의 붙고 스터디원들이랑 다 연락을 끊은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게요. 윤서연 씨가 이상한 학생들 말고 물론 뭐 그런 부정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업 스터디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네. 연애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미팅하자, 맞아요. 같이 나가서 네. 짝짓기해서 술 먹자. 예, 썸 타려고 그러고. 네. 경험하셨나 봐요. 저는 취업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 먹자고 막 꼬드기는 네네네. 사람들 있어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정해진 스터디의 규칙을 자기한테 막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강영규 대표님께서 네네.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스터디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스터디가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스터디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 면접에 대한 유경험자가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돌들 여러 개 모아봤자 자갈박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맷돌이 되진 않잖아요. 다 어떠한 전문가가 있다면 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전문가들도 외부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학교의 취업센터에 가서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본다든지 취업 컨설턴트를 만나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지원자끼리 만난다고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은 경쟁자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잘해야 내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지원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통상 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00여 개의 입사 지원서를 써야 된다면 100개의 기업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5명에서 스터디를 한다면 나눠서. 한 명이 그렇죠. 5개의 기업을 분석을 하면 뭐 예를 들면 5명이면 25개가 되는 거죠. 10명이면 5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혼자서 도저히 무리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스터디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은 대상을 조사해봤어요. 취업 스터디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취업 스터디를 해봤다. 70%. 예. 근데 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비율이 낮았어요. 다시 말하면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취업 스터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당신 만족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다들 96.2%가 나는 굉장히 만족했다. 하길 잘했다. 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취업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스터디원들과 나눠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요약을 할 수 있고 좀 더 그만큼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범위 만세.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를 긍정적으로 순기능만 본 경우긴 한데 네. 말씀하신 사례처럼 좀 네.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사례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실제 기업에 서류를 내는 것과 똑같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받는 그런 취업 스터디도 많고요. 또 공인 영어 성적, 해외 거주 기간, 영어 실력 등등의 아니면 또는 과거 공작 합격 여부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취업 스터디에도 진입 장벽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5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62%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또 이 중에 15%는 네. 스터디 장벽이 취준생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쵸. 스터디 들어가는데도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저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진입 장벽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취업 스터디에 들어왔다가 금방금방 나가요. 사실 굉장히 좀 학교에서는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실제 진입 장벽이 있다고는 하지만 높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 원하면 이 취업 스터디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스터디라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밖에서 하는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사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도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요즘 취업 준비하는데 몇백만 원씩 쓰는 게 대다수인데 심지어 이렇게 그 취업 대비 스터디 자료, 복사, 아니면 카페 이용, 아니면 스터디 룸비 이런 것 때문에도 최소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달에요? 월? 네. 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취준생이 돈도 없는데 20만 원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스터디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뭐 비용적인 거나 시간 같은 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고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또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적게 드는 스터디를 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꼭 스터디가 꼭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카톡 스터디 뭐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말하는 네,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또 카페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그렇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에 좋은 리더를 만나고 규칙이 제대로 섰다면 그래서 어떤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서 스터디가 잘 돌아간다면 도움을 받겠지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터디가 정보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습의 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어떤 체계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 대중들끼리 스터디를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먼저 효과성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하면은 저도 스터디를 여러 번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 정말 좋은 스터디를 만났을 때만 가능하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빠질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많아요. 5명이 했었는데 어느 날은 2명 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도 저 조금 이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가요. 그럼 그냥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망하는 거죠. 저도 토익 스터디를 할 때 전 900점이 넘으면 졸업을 하자. 이 스터디는 졸업이다 해서 900점을 목표로 바짝 공부를 해서 다 같이 900점을 넘고 끝내고 이렇게 같이 뒷풀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 스터디원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동료이고 또 나아가서 되게 소중한 지인이고 인적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스터디에서도 얼마 전에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 합격자가 곧 선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계속 정보를 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고. 네네네.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스터디에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취업 스터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간절한 거 아시죠? 네. 네네, 꼭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윤선 학생이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만약에 면접장에서 같은 스터디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점수 주겠다. 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깜짝이야. 땀이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같은 스터디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3명의 스터디원이 같이 왔다. 근데 3명이 다 우수하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스터디도 나름대로 작은 사회생활이고 서로 규칙을 지키면서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하은 학생 한번 학생? 질문해 볼까요?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말릴 것이다. 그렇다. 말릴 것이다. 예. 하지 마. 취업 스터디는 절대 예. 하지 마. 안 돼. 참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왜- 거짓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좀 기계를 저는 이제 믿지를 못하겠어요. 아, 예, 아니. 근데 이제 좀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이미 취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스터디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시키거나 오히려 성격이 안 맞는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스터디보다. 막 예. 맡기겠다, 안 맡기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은 학생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만큼 성공하신 건 대학 시절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좀 지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취업 환경이 제가 오늘 더 세졌어요. 이게. 야, 그렇습니다. 강도가 세졌나요? 예, 강도가 너무 세졌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취업할 때와 지금의 취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취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돌이켜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다그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안고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취업 스터디에 대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취업 스터디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취업 스터디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서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돼주는 등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함께 더욱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같은 목표를,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취업 스터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팀도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나홀로 스터디팀 발언하겠습니다. 취업 스터디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교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혜택만 골라받는 체리피커들이 있어서 정말 알짜 정보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가 스터디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든지 그런 낭비하는 시간을 치우고 자신에게 투자해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